안녕하세요. 파라깡통에서 재기한 주식쟁이입니다. 6월 4주차 다음 주 월요일부터 한 주간 주요 확인사항 먼저 간단히 보도록 하겠습니다. 계속 지금 언론에서 나오고 있는데 이 전염병 관련된 2차 재확산 뉴스들, 그렇죠. 이런 미국과 중국에서도 지속적으로 이 전염병과 관련된 확진자들이 늘어나고 있습니다. 이런 규모가 어느 정도로 앞으로도 계속 늘어날지, 지금 현재까지는 이 시장에서 다행인 것은 이 2차 재확산과 관련해서 시장이 아직 반응을 하지 않고 시장이 좋은 모습을 보이고 있다는 것입니다. 하지만 이런 뉴스가 지속적으로 나오고 또 미국이나 중국에서 다시 봉쇄한다던가 경제적 봉쇄를 한다던가 이런 지역이 늘어난다면은 분명히 시장에서는 하방의 압력을 받을 수 있는 그런 매우 중요한 내용이기 때문에 계속해서 체크를 해볼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아울러 우리 북한 지정학적 리스크, 그렇죠. 지금이야 연락사무소 파괴를 했지만은 또 느닷없이 돌발적으로 미사일 발사 시험을 한다던가 이런 문제점이 또 우리 증시에는 또 있잖아요. 그렇죠. 이런 것도 체크를 해볼 필요가 있을 것이고, 또 시장의 긍정적인 것은 이 미국의 연방준비제도 주축으로 세계 각국의 재정 통화 정책이 계속적으로 확대될 수 있는지, 그것이 실질적으로 지금 시장을 떠받치고 이런 상승을 만들 수 있는 그런 원동력이고, 이것이 시장에 먹히지 않는다면 무너질 수밖에 없는 모습일 것입니다. 지금 전염병으로 인한 하락이 끝나면 좋아질 것이고, 그렇게 좋아지기를 만들기 위한 이런 재정과 통화 정책을 통해서 이만큼 끌어올린 거기 때문에 이러한 것들도 계속 체크해 볼 필요가 있을 것이고, 또 각종 경제지표, 발표되는 경제지표마다 이 전염병으로 인해서 얼마만큼 나빠졌는지 좋아졌는지, 다행히 5월달 고용지표 미국에 좋았죠. 그렇죠. 하지만 일부 언론에서는 기저효과다, 또 정부에서 현금을 뿌렸기 때문에 일시적으로 좋은 것이다, 이런 내용들이 있으니까는 각종 경제지표도 이 전염병으로 인한 얼마만큼 악화됐는지, 아니면 그것을 이겨내고 다시 좋아지는지, 그리고 2, 4분기 기업 실적들, 그렇죠. 미국 같은 기업, 단순히 미국 종목이라고 보면 안 되겠죠. 테슬라 같은 경우 좋아지면 우리나라 2차 전지 업체들, 종목들도 강하게 나가잖아요. 그렇죠. 그런 식으로 연계해서 꼭 확인해 볼 필요가 있을 것이고, 계속적으로 이런 지속적인 성장주들이 강한 모습을 보입니다. 그리고 그러한 성장주 중에서도 개별 종목들, 같은 업종에 속한다 하더라도 오르는 종목과 내리는 종목이 또 눈에 달라지고, 이러한 업종들이 빠른 순환매 장세로 막 돌아가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렇죠. 시장이 상승이 나와도 대부분의 종목이 함께 상승하는 것이 아니라 한 업종이 하루 상승하고 다음 날은 다른 업종이 상승하고, 이런 식으로 빠른 순환매 장세가 나오기 때문에 종목을 선정할 때 잘 선정한 종목은 단기간에 꽤 높은 수익률을 줄 수도 있을 것이고, 다만 그렇지 못한 종목을 선정했을 때는 또 시장의 상승보다 별 볼 일 없는, 오히려 하락할 수도 있는 그런 종목을 선정할 수 있기에 이 종목들을 항상 잘 뽑아 놔야 될 것 같습니다. 지금 우리 미국의 이 금요일날 시장, 그렇죠. 나스닥 같은 경우 제가 3산에 위치해 있는 중요한 위치다, 그렇죠. 그런 말씀을 한번 드렸었을 것입니다. 이렇게 고점대, 만원짜리대, 만선이라고 그러면 좀 친근하지가 않으니까 미국 나스닥은 만원대를 돌파를 했다가 다시 밀렸죠. 만원 돌파했다가 지금 두 번을 만원대를 돌파했다가 다시 조금 밀렸습니다. 그렇죠. 이 3산, 세 개의 쓰리봉일 때는 조심할 필요도 있다. 그렇죠. 그리고 지금 나스닥은 이렇게 0.03% 상승 마감을 했지만은 우리 다우 같은 경우 0.8%, 그렇죠. 0.8% 하락 마감을 하였습니다. 그리고 이 선물의 마감 지수는 S&P 선물이 마이너스 1.3% 좀 더 하락을 하였죠. 그렇기에 내일 월요일날 당장 이 미 선물 지수 오전 7시부터 움직이잖아요. 우리 시장은 9시부터지만, 그렇죠. 이 선물 지수 꼭 체크를 하면서 장 초반에 어떤 흐름이 나올지 이것을 보면서 우리 장 시초가하고 연계를 하는 매매를 꼭 하셨으면 합니다. 오늘 말씀드릴 내용은, 저 같은 경우 늘 말씀드리는 게 이 기관의 수급이 들어온 종목들을 이렇게 관심 종목에 많이 뽑아 놓습니다.
그렇죠. 항상 말씀드리는 것이고. 그런데 수급이 들어왔다고 관심 종목에만 뽑아 놓는 것에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이 관심 종목 내에 있는 이 종목들은 분명히 이 종목의 뭐 일반적인 뉴스도 있을 것이고 아니면 이런 차트상에 분명히 이런 저항대 어디 지점을 지지를 해야 되는 지지대 그렇죠. 거기는 꼭 지지를 해줘야 된다. 반대로 당장 이 종목이 오른다면 앞으로 이 종목이 오를 만한 가격대에 어떤 저항이 있는지 그러한 것들을 미리 분석을 해 놓을 필요가 있다는 것입니다. 이것은 매우 중요한 것인데 그냥 관심 종목 기관에 수급이 들어왔다고 관심 종목에만 담아놨다면 당장 내일 장 초반부터 이 종목이 튀어오른다. 그랬을 때 이 종목이 어디까지 오를지 어디에 저항이 있을지를 미리 분석을 안 해놓는다면은 대응을 하기가 매우 어렵다는 것입니다. 그렇기에 최소한 관심 종목에 담아놓은 종목은 자기 자신만큼은 이 종목에 대한 기본적인 분석을 미리 해놓을 필요가 있다는 것이겠죠. 예를 들어 이런 몇 종목을 보면은 인탑스란 종목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거는 플라스틱 케이스죠. 뭐 휴대폰, 스마트폰 케이스, 가전제품, 뭐 차량. 근데 스마트폰이 많이 팔려야 이 종목도 강한 모습이 나오는데 최근에 이 종목을 편입시킨 지는 얼마 안 됐습니다. 바로 요때죠. 요때 이 기관에 수급이 들어왔죠. 대부분의 관심 종목이 기관에 수급이 들어온 종목들입니다. 그래서 6월 4일날 8%대가 올랐죠. 그렇죠. 이때 8%. 그리고 그 다음날 6월 5일날도 8%대 상승. 이틀 만에 이 기관들이 끌어올렸습니다. 16%를. 그렇죠. 그리고 한번 하락이 나오죠. 이 361선 월봉의 20월선에 해당되는 이 노란색 라인 361선을 저항 라인을 맞고 쭉 빠져버립니다. 그런데 기관이 매수했던 저 88,000주, 19만 주, 이 물량 중 일부의 물량만 거의 매수가에서 매도 물량이 나오고 나오질 않습니다. 짧은 기간 퐁당 매매 방법이죠. 그렇죠. 그리고 금요일날 기관이 25,000, 외국인이 2만 주 매수해서 7.73% 상승폭을 만들었는데 일단 일봉을 좀 키워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선생님이 보셨을 때 딱 그렇죠. 요 이평선이 금요일날 저항 이평선이었죠. 윗골이 조금 달게 뚫지 못한 541선입니다. 541선 가격이 12,000원이죠. 그렇죠. 그렇다면 당장 내일 이 종목이 상승을 했을 때 이 12,000원대 가격을 한 방에 돌파를 해주느냐 금요일에 윗꼬리를 달게 만든 이 저항 이평선 541선의 이평선이 12,000원이다. 미리 머릿속에 넣어 놔야겠죠. 그렇죠. 이 12,000원 541선 그리고 이 전고점 라인대에 있는 이 캔들 그 가격대가 이 12,000원을 일단 돌파를 해줘야 된다는 것입니다. 일봉상에서 이렇게 돌파를 해야 그 다음 481선 그리고 그 다음 241선 241선은 매우 중요하죠. 우리가 한 달에 영업일수가 증권 주식계장 보통 20일로 보잖아요. 주 5일째 20일이 12개월 1년이면은 240일이죠. 그래서 241선은 우리가 시장에서 중요하게 보는 이평선인 21선 60, 90, 뭐 241 그렇죠. 이 장기 이평선이지만 241선도 매우 중요하다. 이 241선의 가격대가 12,500원대입니다. 그렇죠. 이 종목이 내일 또 강하게 나간다면 만약에 12,500원의 이 가격 저항대를 이평선의 저항대를 어떻게 이겨낼 수 있는지 일봉상으로 이런 것을 미리 이렇게 잡아보고 항상 말씀드리지만 일봉뿐만 아니라 우리는 항상 더 큰 월봉과 주봉도 봐야겠죠. 그렇죠. 일단 월봉만 일단 보면은 제가 라인을 이렇게 아래 박스권 라인대를 한번 잡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렇죠. 박스권 라인대를 그냥 대략적으로 하단 위치에서는 그렇죠. 가격대가 한 7,000원대 이렇게 7,000원대 이런 박스권 라인대가 만들어졌죠. 그리고 윗 상단 부분에는 이 고점을 만든 것이 아니라 여러 개의 이 고점을 만든 그렇죠. 단 두 번의 고점은 아닙니다. 이렇게 만든 이런 고점대야 더 신뢰성이 있고 이 가격대가 저항 가격대가 되는 12,500원대죠. 아까 일봉상에 봤을 때 241선이 12,500원이었죠. 근데 월봉의 이 라인대들 봤더니
12,500원이다. 이 12,500원을 뚫어줘야 이런 슈팅이 나올 수 있는 구간도 만들어진다. 그렇죠. 다만 아직까지 월봉으로 봤을 때 이 인탑스라는 종목은 그렇죠. 하향 추세를 아직 벗어나지는 못했습니다. 그렇죠. 이 추세대를 벗어나진 못했고, 다만 단기간에 이런 반등이 이 기관에 수급이 들어와서 반등이 나올 수도 있다면은 일단 541선인 12,900원 그리고 월봉과 연계된 241선에 해당되는 이 12,500원대를 어떻게 돌파를 해야 되는지, 내일 당장 좋은 모습이 나온다면 분봉을 놓고 매매를 할 텐데, 그렇죠? 이 12,000원대하고 12,000 더 오른다면 12,500원대가 어떻게 돌파를 할 건지 그것을 미리 잡아볼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렇죠? 그래서 관심 종목에 있는 그 종목들을 그냥 편입만 시켜놓고 수급이 들어왔다고 편입만 시켜놓고 끝이 아니라, 오른다면은 그 위에 어디가 저항이 가격대가 있는 것을 미리 파악을 해둘 것이고, 또 만약에 하락한다면 그렇죠. 어디 이평선을 지지할 것인지 60일 이평선을 지지했던 종목이죠. 그렇죠. 이렇게 하루 이틀 3일 다 60일 이평선을 지지를 했습니다. 이런 것들을 미리 생각을 해둘 필요가 있다는 것입니다. 또 한 종목을 간단히 보면 뭐 파마 리서치, 그렇죠. 이 종목도 몇 번 말씀을 드린 종목 같습니다. 이렇게 일단 기본적으로 다 기관에 수급이 들어왔던 종목이죠. 그렇죠. 일단 이런 종목들을 중심으로 뽑아놓기 때문에 최근에는 외국인까지 들어왔습니다. 그리고 일봉상 밤은 거의 2배가 올랐죠. 29,000원대에서 30,000원까지. 그리고 월봉을 보면은 그렇죠. 이렇게 월봉을 봤더니 일봉에서는 아찔했는데 월봉을 봤더니 또 이렇게 다바닥을 만들고, 그렇죠. 거의 쓰리바닥을 만들고 이제 오르는 종목이죠. 고개를 들었던 종목. 전형적으로 W자 패턴이죠. W자 패턴을 만들고 이 중간 라인대, 그렇죠. 한 52,000원대를 돌파를 해줘서 지금 이렇게 올라온 모습인데, 이 라인대죠. W자에서 기본 매매 방법이잖아요. 이 가운데 이 라인대를 돌파를 해줘야 된다. 그리고 돌파를 지금 한 상황이기 때문에 그 다음에는 이 전에 만들었던 이 고점대, 이 라인을 이겨주는지, 이것을 우리가 6만원대, 62,000원, 이것을 체크를 해볼 필요가 있다. 월봉상의 모습이다. 그래서 이 가격대도 우리가 항상 머릿속에 월봉이 어떤 모습을 갖고 있는지도 이 일봉과 함께 연계를 해서 머릿속에 갖고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아까 62,000원이라고 그랬는데 지금 6월 11일 날, 그렇죠. 이 62,000원을 찍었었죠. 이렇게 62,000원 고점을. 이 종목이 강하게 나가려고 하면 지금 수급이 빠져나가지 않았기 때문에, 수급이 한 번 더 들어오고 두 번 들어온다면 이런 62,000원도 한번 어떤 움직임이 나올 수 있는지 한번 지켜봐야 되는 그런 가격대로 볼 수가 있을 것입니다. 이런 식으로 한 종목 한 종목, 또 뭐 인크로스, 그렇죠. 뭐 이거 대상은 음식료 업종이죠. 이 종목도 이렇게 일단 기본적으로 계속 수급이 들어왔던 종목, 그렇죠. 기관이 수급이 들어왔던 종목이고, 이런 종목도 월봉을 보면은 그렇죠. 일봉상에서 많이 오른 것 같은데 이제 120월선을 이렇게 상향 3개의 양봉을 통해서 돌파를 한 모습입니다. 그렇죠. 일봉상에서도 이제 이 종목이 강하게 나가려고 그러면 지금 5일선과 이격도가 어느 정도 벌어져 있지만 계속해서 관심 종목에 담아놓고 5일선을 터치하고 다시 상승할지, 그렇죠. 그런 것을 체크를 하면서 지금 이런 정고점 라인에 있는 모습이다. 그리고 수급은 아직 지속적으로 들어오고 있다. 이런 식으로 파악을 해 놓을 것이고, 또 인크로스, 디지털 광고하는 업체죠. 그렇죠. 최대 주주가 예전에 NHN이었는데 SK텔레콤으로 바뀌었죠. 작년이었나 그런 걸로 아는데 SK텔레콤이 최대 주주다. 지금 이 종목도 일봉상으로 보면은 종고점 라인이죠. 그렇죠. 이 라인대에서 지지를 하고 있는데 21선까지 밀릴지, 아니면 지금 이 전고점 라인대인 이 가격대에서 지지를 하고 오를지, 이 종목도 기본적으로 이렇게 기관이 수급이 들어온 종목이었죠. 그렇죠. 그래서 저도 관심 종목에 계속 담아놓고
21선까지 재차 눌리고 오를지 아니면 여기서 이 전고점 라인을 지지를 하고 이 가격대 꼭 체크를 하면서 그렇죠. 가격대를 보면은 한 3만원대를 밀리지 않는다면 그렇죠. 이런 종목도 계속 지켜볼 필요가 있다. 그리고 뭐 월봉상으로 봤을 때 조금만 더 오르면 그렇죠. 역사적 신고가가 갈 수 있는 이 33,000원대 이걸 돌파를 하면은 윗꼬리를 달았지만 다시 강한 수급이 들어온다면 여기를 돌파를 한다면 역사적 신고가가 만들 수도 있는 그런 종목 인크로스, 뭐 실리콘웍스 그렇죠. 이 종목도 계속 기간에 수급이 들어왔던 종목인데 좀 요번 하락 때 밀렸죠. 밀렸는데 금요일날 장중에 봤을 때 이렇게 빠지지가 않았었습니다. 마이너스 2.62%. 그래서 저도 장이 마감하면 항상 이 종목들을 다시 검토를 하는데 이 JP 모건이 동시호가 때 이렇게 27만 5천 주를 한 방에 매도를 하였습니다. 그렇죠. 10분 만에 동시호가. 그래서 이게 지금 미국 같은 경우 셋째 주 금요일, 저번 주 금요일이었죠. 그때가 동시만기 그거잖아요. 선물 옵션 만기일인데 그래서 이 리밸런싱 차원에서 뭐 해외 주식을 재조정해서 실리콘웍스를 던져버리고 다른 종목을 샀는지 그런 식으로 이 동시호가 때 이런 매도 물량이 나와서 무려 이 3분봉을 통해서 보면은 동시호가는 여기서 시작하는데 단 10분 만에 이렇게 빼버리죠. 3.88%가 10분 만에 이렇게 하락했습니다. 동시호가 때. 그렇죠. 이런 종목은 월요일장 내일 갭상승으로 당장 어느 정도 회복을 하려고 할 것입니다. 그리고 그 회복한 이후에 잘 지지를 하고 상승을 할지 지켜볼 필요가 있을 것이고 일봉상 보면은 이 종목은 31선 이 라인대 보이시죠? 31선을 지지를 하고 있습니다. 참 재밌습니다. 뭐 20일도 아니고 이렇게 31선을 이렇게 정확하게 지지를 하면서 하루 이틀 3일 4일 5일을 이렇게 지지를 하고 있죠. 그렇죠. 이 31선을 또 이탈하지는 않는지 체크를 해볼 필요가 있을 것이고 매매를 한다면 지금 당장 머리 위에 있는 이 21선 가격 그렇죠. 이런 것도 미리 가격대를 체크를 해서 접근을 해볼 수 있는 그런 종목 이 실리콘웍스 그리고 나머지 종목들도 이런 식으로 이평선이든 캔들이든 그런 저항대를 이런 것을 미리 다 잡아 놓는다면은 실제 내일 당장 오를 때 접근을 하기가 좋겠죠. 그렇죠. 이 종목도 한 38,500원대 고점이 이렇게 고점 라인대가 이렇게 다 잡혀 있잖아요. 그렇죠. 내일 당장 오른다면은 이 고점 라인대를 돌파가 되는지 분봉을 통해서 이 가격대에 이 주가가 내일 당장 온다면 어떻게 돌파가 될지 돌파를 한다는 것은 다시 상승이 나올 것이고 돌파를 못하면 또 밀리는 것이겠죠. 그래서 이런 기준선에 대한 가격을 미리 파악해 놓는다는 게 매우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이런 식으로 뭐 인선 ENT 폐기물 업체죠. 이 종목도 이제 고점 라인대 이렇게 위에 부분에 이렇게 고점 라인대에서 지속적으로 상향 돌파를 하지 못하고 지금 5일선과 21선 사이에 있습니다. 그렇죠. 이렇게 기관의 수급이 최근에도 이렇게 바닥에서 또 이 위치에서 기관의 수급이 또 들어왔는데 수급이 더 들어온다면 21선을 돌파하고 이런 라인대도 그렇죠. 월봉을 보면은 지금 현재 이 주가 위치 그렇죠. 역사적 신고가도 만들어 볼 수 있는 그런 위치입니다. 다만 아직 일봉상에서는 천천히 쉬어가는 그런 모습으로 있다. 언제 오를지 모르기에 담아놓고 뭐 네오이즈 게임주죠. 그렇죠. 좀 방어주 성격의 종목 21선을 하향 이탈했습니다. 이 종목도 계속 기관이 최근에 고점을 만들 때 외국인한테 물량을 넘기면서 이렇게 이익 실현을 하였죠. 이 종목도 과거에 보면 이렇게 기관들이 조금씩 모았던 종목입니다. 그런데 요번 상승 때 이렇게 많이 매도를 하였고 다시 21선을 회복하니까 이렇게 조금씩 기관들도 재입지를 하고 21선을 일단 테스트해서 지지를 하고 5일선을 지지하고 있습니다. 그렇죠. 월봉으로 보면은 상당히 이제 좀 뭐 고개를 드는 것 같기도 합니다. 그렇죠. 지금 저항으로 작용했던
이 120월선, 그렇죠? 이때 지금 120월선을 올라탄 모습입니다. 일단은 월봉상으로 120월선, 그리고 이렇게 고점 라인을 그려보면 이런 라인대가 또 만들어지죠. 그렇죠? 그런 모습을 보고 일봉상에서 지금 21선 이렇게 지지를 한 모습이다. 그리고 수급이 다시 한번 강하게 들어온다면 이 종목도 이제 일봉상에서는 라인대가 25,000원대 라인대, 이 라인대를 돌파를 해줘야겠죠. 그렇죠? 이런 식으로 하나하나 이 종목들이 어디가 저항이 있는지, 그 가격대가 어디쯤인지 그것들을 미리 머릿속에 갖고 계신다면은 당장 이 제가 관심 종목에 지금 담아놓은 종목들이 한 정리를 해봤더니 한 70종목이 됩니다. 당장 내일 어느 종목이 강하게 나갈지는 저도 모르겠죠. 아침 시초가에 치고 나가는 종목들은 분명히 나올 것입니다. 그 종목들을 지금처럼 이렇게 몇 종목을 분석을 해놨듯이 관심 종목 내에 있는 종목들은 최소한 요런 라인대 정도는, 저항대 라인, 지지대 라인 정도는 미리 이렇게 가격대를 확인을 해 놓는다면은 내일 당장 치고 올라가는 종목이 예를 들어 인탑스다. 그렇죠? 그때 우리 답 지금 이미 파악해 놨잖아요. 541선인 12,900원대, 그리고 월봉상에서 이 고점대, 그리고 241선에 해당되는, 그렇죠, 12,500원대, 이런 것을 미리 잡아놨기 때문에 내일 이 종목을 만약에 치고 올라가서 매매를 한다면 분봉을 펼쳐놓고 뭐 3분봉이든 이런 가격대를 어떻게 잘 돌파를 하는지, 또 돌파를 못하고 머리를 맞고 헤딩하고 저항이 돼서 떨어졌을 때는 뭐 이익 실현을 한다든지 이런 전략을 가져갈 수 있으리라 생각됩니다. 그래서 오늘 내용은 최소한 관심 종목에 뽑아놓은 종목이라면 이런 저항대 가격, 지지대 가격, 이러한 것들을 미리 사전에 파악을 해놓고 당일날 그 종목이 움직일 때 바로바로 그런 가격대가 파악될 수 있도록 이런 분석을 해놓는 것이 우리가 수익률을 올릴 수 있는 매우 중요한 이런 매매 자세가 아닐까, 이런 생각을 해봅니다. 그래서 오늘 내용은 여기서 마치도록 하고요. 다음 시간에도 좋은 내용으로 인사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